안녕하십니까, 신명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을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옥기씨가 8개를 만들고 문왕이 64개와 괴사를 지었다. 그리고 주공이,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 64개의 각각의 효에 대해서 효사를 달았는데, 공자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경의 말씀이 일반 사람들이 너무 알기 어렵기 때문에 10가지 종류의 보충 해설서를 달았다. 그래서 10이기라고 하는데, 이 이기라는 것은 우리가 주역의 경을 몸통이라고 한다면은, 해설서는 주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조 날개와 같은 거다. 그래서 이기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12개 종류를 우리가 알아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 단전이 있습니다. 단전은 바로 괴사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정하다라는 이 단자와 통하는데, 한 괴의 의미를 단정적으로 말씀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해설서는 뭐냐? 상전입니다. 상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상전과 소상이 있는데, 대상전은 괴의 모습, 즉 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괴의 천행건, 군자 이하야 자강불식한다라는 것이 바로 대상전이고, 소상이라고 하는 것은 효를 보충해서 효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러한 해설서가 되겠습니다. 이 단전과 상전, 그리고 계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역에 있어서 가장 철학성이 높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일반적인 원리랄지 철학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책인데, 이 세 가지는 전부 상과 하가 있습니다. 상과 하. 그래서 합치면은 6종류가 되죠. 요게 6종류. 그리고 나머지 4종류는 문헌전은 건괴와 곤괴만 붙어 있는 보충 해설서고, 그 다음에 서괴전, 괴의 64개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한 서괴전, 그리고 8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설괴전, 그리고 잡괴전. 그래서 이 6종과 4종을 합해서 10이기라고 합니다. 이 10이기 아마 없었다면 주역이라는 경전은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이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역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이기 지어짐으로 인해서 주역이 점이라고 하는 책에서 철학적인 책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그 10익을 지은 분이 공자님이시다. 공자님께서 전부 다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문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공자님께서 거기에 아마 가장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공자님이 지은 것이다라고 전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역의 두 가지 흐름을 보겠습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이 4,000년 동안 내려온 책인데, 그 책이 두 가지 흐름, 즉 점서라는 부분과 의리라는 부분입니다. 점서와 의리는 술의 양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부분에만 치중한다 그러면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주자는 역학개몽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수역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역의 뿌리를 모르는 것이고, 의리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은 지리산만해서 갈라져서 어디로 갈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만 역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서는 점서역의 기본적인 지향점은 바로 피흉축일입니다.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것으로 나간다. 그리하여 사물을 이롭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점서역의 기본 목적이고, 그 점서역의 특징은 괴와 효의 상과 팔괴의 물상을 중시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리역은 인격 수양 및 완성을 추구하는 부분으로서 괴가 가지고 있는 괴에게 있어서의 위와 재 그리고 관계를 중시한다. 그래서 이 위와 재는 괴핵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산견뼈다 그러면 지산견뼈의 모습인데요. 이 각각의 효의 자리를 우리가 위라 하고, 이것이 양이냐 이거는 양이죠. 요 터진 것은 음인데, 이 양이나 음과 같은 것을 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와 재가 어떻게 이 괴에서 자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중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만의 초대 총통이었던 장개석 씨가 바로, 장개석 씨 이름이 중정입니다. 그리고 호가 개석인데, 여기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2호와 여기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바로 중입니다. 그러니까 8괴를 나눴을 때 가운데 있는 것을 중이라 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6개의 자리에 1, 2, 3, 4, 5, 6 수로 붙인다고 하면은 1, 3, 5는 양수고, 자리가 양과 음으로 나누어지는데, 양의 자리에 양이 오는 것을 정이라고 하고, 양의 자리에 음이 오는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리는 양의 자리인데 음효가 왔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노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군신신 부부자자처럼 자기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맞는 역할을 할 때 바로 우리가 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정사상을 이러한 위와 재로서 따져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각각의 획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을 맺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학문이 바로 주역의 의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사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사전에 거라는 것은 평상시를 얘기하고, 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상과 사를 완미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변화와 그 점을 완미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서 두 가지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용도는 전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여기에 두 가지 흐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 의리의 체득과 의사결정의 도구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의리의 체득은 관상완사함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점을 치지 않는 경지, 부점의 경지에까지 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점을 치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의리에 맞도록 행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의리의 체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스스로 고민해봐도 그 답을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늘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점을 칩니다. 그래서 그때는 관변완점합니다. 그래서 점사가 길하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점사가 길하다 하더라도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처한 신분, 여건들을 고려해서 점사를 주체적으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점사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무리 길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길이라는 것은 바로 천시를 얘기합니다. 천시. 천시죠. 주어진 여건이라는 말입니다. 주어진 여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가 인간이 교만하거나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은 행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점을 쳐서 아무리 상황이 길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이 점은 내게 있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는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리를 어떻게 체득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우리가 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항상 우리가 의리에 맞게끔 행동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점을 쳐서 나의 진퇴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진퇴를 결정할 때 있어서도 항상 교만하지 않게 내가 해야 할 최선의 도리를 다해야지만 그 점에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역도입니다. 역도. 역의 도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역도에 세 가지 함의가 있는데, 우리가 변역이라고 하는 부분과 불역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주역은 바로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다루기 때문에 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도에 있어서 변역이다, 그러니까 변화를 다루는 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불역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다룬다고 했는데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그것은 바로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바로 불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도에 있어서 본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도의 체. 지난 시간에 제가 체용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은 본체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체가 실제 현상 세계에서는 변화라는 부분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작용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도에 있어서 본체는 불역이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모든 변화하는 것들,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같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본체로 삼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은 변화한다라는 변역이라는 것을 용으로 한다면은, 이간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본체가 작용으로 나타날 때 그 작용의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리인데, 이 이는 계사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은 이로 지하고 고는 이 간으로 능하다. 계산에 있는 글입니다. 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쉽다라는 뜻입니다. 쉽다. 용이하다라는 뜻인데, 이 용이함으로써 지는 안다라는 게 아니고 주관한다라는 뜻입니다. 주관하는데 뭘 주관하느냐? 대시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크게 모든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대시죠. 그래서 건은 이로서 지하는데, 그 지하는 것이 뭐냐? 시작,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늘의 기운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는 이 간이라고 하는 간결함으로써 능하다 하는데, 능하다는 것은 뭘 능하다라는 것은 성물을 얘기합니다. 건의 기운 시작을 대시를 이어서 기운이 만물을 이루는 것을 곤이라는 것이 하는데 간이라고 하는 도로서 한다. 그래서 쉽다라는 것과 간결하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역도에 있어서 역도의 세 가지 함이라고 할 수 있고, 불력과 변역 이 간의 관계는 불력은 본체이고 변역은 작용이며, 이 작용의 원리가 건곤으로 나타날 때 이간이라고 하는 도로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주역의 본론,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만들어지는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계사전에 있는 글귀입니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건 이거는 우리가 태극입니다. 태극. 여기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이를 낳는다. 자, 태극이 동하면은 생양, 양을 낳는다. 그리고 동이 극해서 정하게 되면은 음을 낳죠. 생음. 자, 이것이 바로 양이고 이게 바로 음입니다. 양은 뭘 상징을 하느냐? 이거는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은 둥글어서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 있죠. 하늘은 둥그렇게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직선으로 우리가 하늘을 상징하고, 이게 바로 양이다. 자, 땅은 하천이나 산으로 해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은 끊어져 있는 모습으로, 이것은 땅의 모습입니다. 즉 그래서 양과 자, 태극이 동해서 양을 낳고 움직임이 고요해지면 음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태극이 양의를 낳는다라는 거죠. 양의. 그리고 이제 이 양의에 일동일정 한 번 움직이고, 즉 일동일정이라는 말은 양 위에 다시 음과 양이 한 번씩 교차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양 위에,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양 위에 다시 양과 음이 교차되는 거죠. 일동일정하면은 이게 서로 호위기근이 됩니다. 뿌리가 된다. 뿌리가 된다. 그래서 양 위에 음획, 음획 위에 양, 위에 올라오면 사상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오양이 되고, 자, 요거는 노음이 되겠죠. 음이 두 번 겹쳤으니까 노음이 되는데, 요것과 요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소양과 소음으로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게 아래에 있는 것이 내이고 위에 있는 것이 외인데, 아래가 속은 이거는 남자이지만은 겉은 여자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깥 모습으로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음. 이거는 바깥이 양이기 때문에 소양,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상이 태극으로부터 양과 그리고 양과 음에서 다시 음양을 한번 겹쳐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노양, 소음, 소양, 노음이라고 하는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다시 노음 위에다가 다시 양획과 음획을 얹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이 되죠. 이거는 건이 되고 건괴, 이거는 택괴. 이 소음 위에다가 다시 음양을 얹었죠. 이거는 리괴, 이거는 진괴. 자, 이 소양 위에다가 양획을 얹으니까 이거는 손괴, 이거는 감괴. 노음 위에다가 양음을 얹으니까 이거는 간괴, 이거는 곤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분화해 가면서 태극에서 음양, 음양에서 사상, 사상에서 팔괴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바로 선천팔괴라고 하고, 복희역이라고 합니다. 복희팔괴라고도 하고 선천팔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연의 모습입니다. 자연이 그대로 확산하는 모습이죠. 자연이 그대로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과도 같습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한 점에서부터 쪼개져서 나와 4가지 원소가 되고 4가지가 다시 8가지로, 8가지에서 다시 여기에다가 하나씩 더하면은 16이 되고, 또 한 획이 더하면 32가 되고, 또 한 획을 더하면 64괴가 되는 것처럼 이런 자연 발생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괴획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괴획이 생성되는 것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괴획이 생성되는 것에 대한 이치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